안녕하십니까. 30대를 위한 직장인 재테크 채널 부천얼천TV의 신주임 정대리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와서 같이 선배랑 찍게 되었고요.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찍게 되었습니다. 예,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어제 잔금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잔금이 오전 11시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저희 법무사랑 부동산 사장님이랑 매도인이랑 만나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10시 40분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저희 법무사에 일하는 그 직원이 있고 거기 이제 은행과 연결해준 그 대출 상담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출 상담사한테 10시 40분에 전화가 왔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대출 실행이 안 된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개뼈다구 같은 소리죠. 진짜 저는 저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민우 선배가 한 10시 45분 정도에 갑자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고, 대출이 실행이 안 된다고 저희 회사 5층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제가 에이 설마 선배가 이런 걸로 장난치진 않을 텐데 하면서 그래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또 올라갔죠. 그래서 선배를 만나는데 진짜 선배가 그런 회사 본사랑 농협 본사죠. 양병농협 본사랑 그 다음에 지점장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구나 하면서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에 그 대출 상담사가 자기도 이제 너무 벙쪄가지고 전화를 해서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은행 쪽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배째라, 뭐 본사에서 전화해서 해결해라, 자기네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 제가 거기 저희 지점으로 전화를 했죠. 대출을 자서했던 지점으로 전화해서 대북에 연결해 달라, 거기 지금 지점장 바꿔달라니까 지점장이 안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윗사람 바꿔라. 거기 계장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정말 말하는 싸가지가 너무 진짜 참 이게 어제 너무 황당해가지고, 보통 대출이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저희가 자서를 하러 가잖아요. 그때 승인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점에서 대출이 실행이 안 된다면 저희가 다른 지점 아니면은 다른 은행을 알아봤을 텐데, 어제 잔금일 11시인데 10시 40분에 전화가 와서 대출 실행이 안 된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원래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법무사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 실행하는 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건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10시 40분에 그 본사에 있는 그 이사 그냥 다 꼬장을 부리는 거죠. 캔슬을 다 해라, 지금 우리 대출 실행 안 한다. 그게 본인들 내부 사정인데 그게 왜 고객한테 피해를 줘야 되냐 이거죠. 자기네들이 그 저번 주 금요일에 담당 대북의 과장이 일 처리를 하다가 약간의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건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거는 본인들 사정이지, 그 건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그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담당 이사가 담당 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부터 대출 진행하지 마라, 지점장도 아니고 그 담당 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리고 잠수를 타버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진짜 너무 열받았던 게, 지금 이제 본사 상임이사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사님이 대출을 실행하지 말라, 매매사업자 대출 관련해서는 전주에 방금 민우 선배가 말한 그 담당 과장이 어떤 실수를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사가 오늘 나가는 대출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지 말라고 해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면 기간을 정해놓고 어느 기간까지만 대출이 된다, 아니면은 오늘까지 대출은 실행하되 다음부터는 대출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본사의 담당 이사란 분이 좀 약간 선배 말처럼 꼬장을 부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는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인데 저희가 선의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순간. 너무 황당해서, 과연 이 사람분이 그런 결정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런 피해를 준다는 걸 알지 못했을까? 일단은 그거보다도 너무 급해서 열받지만 선배랑 저랑 본사에 전화하고 지점에도 전화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선배가 지점장이랑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지점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결국에 그 지점장이 제가 봤을 때 한
60은 넘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점잖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근데 본인도 뭐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거스르겠냐 뭐 이렇게 아니 그러면 지점장이라는 분이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그걸 누가 얘기해 주냐 이거죠. 아, 제가 본사에 전화해서 그 이사 연락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저는 만약에 지금 점심 먹고 와서 1시까지 해결이 안 되면 반차 쓰고 거기 본사로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새끼들 그냥 가가지고 개지랄을 해버리려 했는데, 다행히도 그 지점장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감정을 한 게 아니라 본사에서 따로 탁상 감정을 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점에서 했던 감정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대출을 실행해라,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오더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점장이 본사에 탁상 감정을 했고 본사에서 탁상 감정이 나오자마자 저희한테 이제 대출 실행을 해주게 됐습니다. 결국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케이스죠. 저희가 이번 농협 뭐 명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지역 농협이고 단위 농협인데 농협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아니. 지금 저희가 말하자면 저희가 처음 거래했던 농협이고 농협 이름이 농협인데 그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에 뭐 잔금 처리할 때나 경매 낙찰받고 경락 잔금 대출을 할 때나 믿고 저희가 거기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랑 매도인의 그 연결고리가 있고 그 매도인도 이사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와 또 연결고리가 있고 거기 세입자도 딴 데로 이사 가기 때문에 이 지금 연결고리가 몇 개입니까? 근데 거기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제가 대출을 실행을 해야 나머지도 쭉쭉쭉 그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처음부터 그게 딱 끊겼어요. 11시부터. 그분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저희 이제 이사 가는 그 매도인과 저희만 생각해도 그렇게 연결고리가 많은데 부동산 사장님, 그 다음에 거기 법무사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 그 대출 상담사까지 일 하나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전화를 다 돌려야 되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 대출 실행은 1시가 넘어서 됐어요. 여러 번 개지랄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1시 넘어서 됐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거 지금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지금 그걸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진짜 어제 너무 황당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간 그분들은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때문에 연결된 고리들이 많고 만약에 저희랑 매도인이랑 단둘이 문제였으면은 저희가 잔금일을 미뤄서 다른 은행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연결돼야지 저희부터 풀어나가야지 되는 부분이라 일단 잔금일을 미루는 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금일 뭐 대출 받는 거 순간 찾아는 받지만은 그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남한테 돈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자설을 했고 은행에서 대출 나오면 되는데 이거를 남한테 빌려서까지 해야 되냐 순간 생각이 들지만은 근데 계획은 짜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근데 다행히도 민우 선배가 통화하고 와가지고 대출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괜찮아졌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근데 진짜 분명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금융이 아니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 일하는 직원들의 태도 정말 진짜 싸대기 한 대씩 딱 때리고 진짜 성격 같아서 개지랄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대출을 받는 입장이 을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 개지랄을 하면 앞으로 그쪽에선 대출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을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한풀이를 지금 유튜브 틀어놓고 여기다가 하고 있지만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좀 짜증나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말 진짜 선배 말처럼 저희가 그 진짜 순수 자본금으로 현찰로 1억을 갖고 있을 정도 능력이 됐으면 그 처리해버리면 됐을 건데 이러면서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이게 많은 투자를 하고 돈을 벌어서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은행에 대출을 하면서 키워나가자. 지금 당신은 을이지만은 나중에는 갑이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당해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라고 마음을 붙잡고 선배랑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거의 2시간 동안 땀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답이 없잖아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안 치르면 저희 보증금도 날아가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보증금 다 날아가요. 근데 그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분들은 저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할 거고 결국에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저희는 또 뭐 은행이나 그쪽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처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진짜 어제 꿈을 꾼 것 같았어요. 그 2시간 안에 정말 전화를 30-40통 막 돌리면서 전화는 계속 오지. 그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되고 잔금을 못 치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에서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쪽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확답은 못 드리겠다.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확답을 드려서 그쪽한테 부동산 쪽에 얘기해서 매도인도 있고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선의 피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실해지면 얘기하려고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어제 그런 정말 그 대출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0년 동안 이런 일을 해보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대출 잔금 실행일 일주일 전에 대출을 빌리는 저희가 채무자죠. 채무자한테 어떤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그게 적어도 이제 일주일 전이라는 거죠. 일주일 전에만 거절이 돼도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대출 알아보고 바로 대출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당일에 그런 대출 실행을 거절해 버린다는 거는 그 대출 상담사가 자기가 10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 봤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대출 상담사, 그 다음에 저희 그 법무사 사무실에 일하는 저희 팀장님, 그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 그래도 이 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김으로써 서로 좀 연결고리가 조금 더 끈끈해졌고, 어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저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10만 원 더 드렸습니다. 그 10만 원이 그렇게 아깝지는 않아요. 그분도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고 저희 때문에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똑같아요. 그분들도 다 저한테 전화 와서 너무 고생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다 했고,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10만 원을 더 드림으로써 그분도 뭐 이게 서로의 약간의 그런 예의잖아요. 뭐 그분도 일한 만큼 더 받아가는 거고,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더 부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계기가 그냥 됐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냥. 맞아요. 결국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어제 잘 해결돼서 그렇지, 해결 안 됐었으면 오늘까지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저희 시간을 낭비하고 했을 텐데, 다행히 해결이 잘 됐고, 그 덕분에 저희가 어제 잡아놓은 인터뷰 계획도 저희 순리대로 계획대로 다 처리를 했거든요. 진짜 그게 대출이 나온다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편은 너무 괘씸하고 열받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해야 될 게, 정말 이런 경우가 다음에도 있지 않으려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 한번 민우 선배랑 생각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쪽이랑 뭐 법무사 사무실이랑도 한번 얘기해 보고, 뭐 이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한번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느낀 게, 어제 그 지점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어쨌든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고 모든 통화 녹음이 됩니다. 어제 그런 상황에서도 지점장님이랑 통화를 할 때 어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런 부분을 통화하면서 일부러 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 거기 내부 사정이 있다는 거를 지점장님 입에서 나오게 이제 사실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뭐 법정 싸움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통화 녹음이 안 되면 결국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딴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 자서할 때도 녹음을 했었어요. 나중에 대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장을 해서 해당 에버노트에다가 녹음 파일을 올려놓고, 어제 통화한 것도 저는 삭제는 안 할 거예요. 그거 아까 오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폴더를 따로 넣어놨고, 그건 이따가 제가 다시 에버노트에 넣어놓을 겁니다. 어쨌든 대출은 실행이 됐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 파일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죽을 때까지, 한 10년 뒤에 그 사람이 뒤통수를 쳤을 때 다시 한번 요거를 꺼내주는 거죠. 두 번째 안은 항상 생각을 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대출 당일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 규약이랑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사실 제대로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걸 조금 더 찾아보고, 저희와 같은 일이 다른 사람한테 사실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또 일하는 데가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이런 일이 방금 말씀을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이건 아마 지금 현재 모든 부동산 재테크 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최초로 겪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저희가 최초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뭐 대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제 쉐어하우스 어제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오늘부터 늘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도배장판 작업이 들어가고 싱크대 아저씨가 어제 왔다 갔는데 그것도 오늘 다시 가서 보고 뭐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또 지켜보고 내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받는 건 열받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해결되자마자 선배랑 저랑 이제 또 계획했던 대로 쭉쭉 선배가 물품들을 시키고 도배장판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계획을 잡고 저 같은 경우는 빌트인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계획을 잡고 그냥 열받지만은 계획이 짜져 있으니까 순리대로 쭉쭉쭉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끝나고 저희가 어제 4시 반에 반차를 써가지고 쉐어하우스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아쉬운 거는 그분이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영상은 못 찍었어요. 단 녹음 파일은 뭐 녹음은 해도 된다 이래서 저희가 녹음은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살려서 영상으로 만들지 한번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대표님 만난 거에 대해서는 한 1시간 정도 녹음을 했어요. 그 내용 안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될지 뭐 음성 파일만 있기 때문에 영상을 어떤 거를 뭐 이렇게 사진이나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어제 느꼈던 뭐 그런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그런 대출, 은행, 싸대기 10대 정도 때리고 싶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쵸. 그 제목 또한 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번외지만은 제가 그쪽 양봉동에 본사를 전화했을 때 정민우님이랑 어떤 관계냐고 왜 그러시냐 아까 저한테 엄청 화내신 분인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화내려고 하다가 저는 조용히 차분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착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 일하는 직원도 월급 받는 직원이고 저도 알죠. 월급 받는 직원이니까 저도 이게 뭐 그래서 이게 그렇고요 저렇고요 이거 좀 잘 좀 해주세요 하면 걔네 직원들이 그 위에 보고 할까요? 안 하겠죠.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도 개 지랄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 전화 받은 애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 보였어요. 목소리가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따지시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따지지 누구한테 따지냐고 네 윗사람 바꿔라 막 개지랄을 했었죠. 근데 이제 동호 씨가 다시 전화하니까 그 엄청 화내신 분이 엄청 화내신 분이랑 어떤 관계냐고 그분은 주채무자고 저는 공동담보 제공자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야지 그쪽도 대부계라 알아들으니까요. 이 사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전화 안 했고 그 이름을 내가 녹음 파일에 있거든요. 진짜 전화해서 개지랄 할지 말지 좀 고민 중이고 사람 성격 좀 좋게 할 때 모든 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직까지도 흥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인데요. 뭐 저희가 이런 걸 겪으면서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마련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가 오늘 기준으로 71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100명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고 뭐 다른 분들 막 찾아보니까 100명 만드는데 막 3달 걸렸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거죠. 뭐 엄청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금방 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100명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달 안에 100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가지고 있고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었죠. 예, 한 달 좀 넘었죠. 그러니까 2달 안에 100명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혹시라도 여기까지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들은 꼭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흥분했습니다. 동호 씨가 흥분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흥분했지. 동호 씨는 그래도 착해, 흥분해도.